자, 요즘 국회에서 울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원래 이분은 제가 이거 참 사주 보고 나서 놀란 거지만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눈물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 이분은 이제 기토인데, 기토라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됐지만 이렇게 되게 화분, 정원 이런 스타일이고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이분은 수재성이 없기 때문에 뭐 친한 친구가 많다거나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어쨌거나 받쳐준 걸로 인수라는 걸 자기가 얻어서 그 공부라는 걸 얻어 놓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본인의 강한 그 토의 신강한 기운을 지금 써서 관을 통제하는, 그래서 그 대표까지 올라가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기토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덕수기라고 하는 복을 좀 타고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안에 여러 가지 받쳐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분이 유학 갔다 온 거는 신의 한 수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누구 앞에서 울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힘들어 보이는 걸 내색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연기하는 거지 지금. 왜? 자기가 억울하다. 나 힘들다. 저 사람이 나쁘고 나는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걸 통해서 내년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거든. 그리고 내년이 본인한테 아마 좋은 해일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관을 얻기에 아주 좋은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그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면 우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싸움도 똑같아요. 먼저 우는 놈이 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약해 보일 때 쓰는 방식인데, 이분은 그 연기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셔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시고. 얻을까요? 네, 얻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예 나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극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솔직히 이 지난번 대선을 놓고 보면 이 사람 덕택에 혜택을 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그런 감각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0.7% 차로 이길 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공을 많이 세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안철수보다 훨씬 더 많은 공행을 세웠어요. 그건 맞는데 싫은 거죠. 왜? 야갔으니까. 이익을 챙기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을 써야 우리 제일 지금 높으신 그분도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자기를 토생금해 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참 들으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할 텐데 그냥 얄미운 거예요. 왜? 좀 뭔가 이제 자기한테 막 딱딱하게 기고 우리 옆에 붙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술 한잔 먹으라 그러면 예 형님 이러면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건 하나도 못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재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먹고 죽어봐요, 놀아봐요, 으쌰으쌰. 여의도 저도 여의도 있으면서 그런 정치권의 얘기 많이 들어보면 오늘 막 국회 TV에서 막 찍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한 다음에 저녁에 끝나고 하면 둘이 가가지고 술집에서 오늘 연기 좋았어. 언제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막 이런 거 못해서 야 내일은 좀 살살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건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개파나 뭐 누구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게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년에 기회가 옵니다. 이분 특히나 구대운 바뀌어서 2022년에 이민, 올해 계묘 2년 동안 엄청 힘들었잖아요. 자기는 대운 바뀌는 그 시기에 뭔가를 얻어서, 그 관을 얻어서 내가 큰 뜻을 품고 해서 나중에 더 큰 관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2년 동안 죽을 썼죠. 근데 그게 반전되는 게 내년에 옵니다. 그러면 한 2, 3년 다음 대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입지가 강해질 거예요. 그럼 길게 봤을 때 대통령도 되시고
욕심이 나겠죠? 이분 한 50, 51에 욕심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놓고 쭉 봤을 때는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이 본인한테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입지로 삼아서 관을 얻고 나면 크게 실수할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토는 뭘 원하는지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그때 대선 때도 보세요. 자전거 타고 여의도 출퇴근 하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걸 몰라서 안 할까요? 알지만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알면 한 번은 해요. 왜? 주목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 계속 했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안 하죠. 하지만 이미 차별화는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릉이 타고, 야, 오, 어디, 이 사람 그 집이 어딘데, 그럼 어디서부터 따릉이 탄 거야? 아무도 안 물어봐요. 하지만 그런 쇼맨십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 본인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젊은 나이에 아직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공천을 못 받을 거야, 아마 거의. 근데 그걸 과연 내가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꼴보기 싫은 인간한테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신강하고 뭐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 숙이고 나서 내가 얻을 걸 얻고 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4년 가는 거지. 뭐 얘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또 뭐 검찰 써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버티잖아요.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대선의 시기가 다가오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지금 한번 내가 눈 질끈 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분은 이제 결국 그 우는 거와 기자회견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자기 성향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배님이 추천한 건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일 수 있으면 숙여라는데 본인 성향상 못 숙일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50대에 자기가 큰 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철새라는 이미지가 한번 바뀌면, 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토는 인이 예지신 오상 중에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좋은 사람들에게 신뢰든 나쁜 사람들에게 신뢰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 이제 박차고 나가면 신뢰를 잃겠죠. 그럼 그걸 복구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또 토의 특성입니다. 화나 뭐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금방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나 을목이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을목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명확하게 들면 태세 전환이 쉬워요. 근데 이런 토인 사람들은 그 태세 전환을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갑자기 뭐 민주당 쪽으로 가서 공천을 받아,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신뢰가 안 가지 벌써. 간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뚫어야 되는데 그게 가시밭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뚫고 나서 본인이 어쨌거나 공천을 비례 말고 어쨌거나 지역구를 받아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때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선배 보시기에 사주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을 거예요.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선거,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뭐 저기 뭐야 아시안 게임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의 기록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내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기록을 다른 사람보다 잘 내면 되는 거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쇼트트랙이든 뭐 이번에 뭐 스케이트 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좋다고 손 들었다가 발 내민 놈한테 지고 막 이러잖아요. 자, 경쟁하는 게임에서는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경쟁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유리하죠. 무조건 이겨요. 예를 들어서 뭐 또 옛날 거 얘기하면 웃긴 얘기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윤석열과 안 붙고 홍준표랑 붙었다. 그럼 이재명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은 을목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인 사람한테 목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홍준표는 제가 알기로 금이 아니거든요.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게 막 금으로 센 사람은 아니라서, 만약에 셌으면 그분도 검찰총장하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경금이 돌파를 해서 와가지고 이겨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분은 기토기 때문에, 토는 기본적으로 목한테는 좀 약해요. 왜냐면 땅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이 목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문재인, 뭐 안철수, 안희정, 기타 등등 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금의 기운이 센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명박부터 해서 뭐 그 위에 군사 정권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이것도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듯이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는 게 바뀌어서 바뀌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50대 다 됐을 때의 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오래 가고 그런 사회적,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위가 유지됐다 그러면 안정을 추구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충분히 되죠. 토는 안정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경제도 어렵고 뭐 막 힘들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그 경금인, 금인 지도자가 나온 이유는 을목을 이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뭔가 카리스마 있고 막 세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경금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군사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카리스마,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카리스마 그 있잖아요. 순댓국 먹는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 대표 뭐 사장 했으니까, 그리고 뭐 기업가 출신으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변화를 원해서 한 건데, 이분처럼 좀 그런 안정적인 거, 예를 들어 이 사람 뭐 하버드 나왔고 외국 뭐 글로벌 이런 거가 주목받는 시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난관이, 아까도 얘기했다, 이번 총선 다음 대선이 큰 난관이겠죠.